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모두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하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여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계산은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하지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숙명 같은 일입니다. 오늘은 괴테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인생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이상 가는 사람은 없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아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열정과 성의를 가져라. 당신은 드디어 일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행복한 인간이란 자기 인생의 끝을 처음과 이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늘이 어디를 가나 푸르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할 필요는 없다. 현재에 열중하라.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영원할 수 있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 30분을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동안이라도 티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하루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현명한 답을 원한다면 질문을 현명하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뛰어난 장점에 맞서는 방법은 오직 그것에 대한 사랑뿐이다. 시간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건강이란 건강할 때 잘 다져 놓아야 한다. 이 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늘 뒤늦은 후회와 함께 와 닿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대여 알뜰히 건강을 챙기도록 하라. 즐겁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끝난 일로 끙끙 앓지 말 것. 절대 화를 내지 말 것. 항상 현재를 즐길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 미래는 신에게 맡길 것. 이것을 꼭 기억하라. 어떤 일을 해놓지도 않고 비웃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하찮은 일이라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다. 시작과 창조에 있어서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고 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은 누구나 자주 겪는 법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기분이 나쁠 때는 초조해하지 말라. 능력과 충실함이 도망가지는 않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제대로 쉬면 기분이 좋을 때 더 좋아지는 법이다. 끊임없는 자기 암시, 자기 긍정, 자신감은 진실로 중요하다. 과대망상으로 치닫는 것은 위험하지만 자기 비하와 열등감, 자기 멸시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곳에는 한숨이 깃든다. 당신은 항상 영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존경받는 인간은 될 수 있다. 사물의 무상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속세의 덧없음에 몰두하지 말라. 모름지기 우리 인간은 덧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는가. 정신이 육체를 유지하는 힘은 정말 놀랍다. 그러나 강인한 의지로도 불가능한 것은 적당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녀라.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굳게 믿으면 무한한 힘이 솟아나는 법이다. 커다란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은 작은 곳에서도 재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새로운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감정과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과오는 인간에게만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과오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 사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내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과오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평소에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때가 오면 결국 드러나게 된다.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커다란 위험이 가로놓인 것은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상반하고 있을 경우이다.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신속히 이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한 가닥 머리카락조차도 그 그림자를 던진다. 행실은 각자가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현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 희망은 제2의 혼이다. 아무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혼이 있으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혼이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나는 할 수 있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만은 오직 내 자신의 것이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자이다. 옛사람을 연구하라. 역사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익혀라. 누구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현인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실패하며 눈이 떠질 때까지 헤매곤 한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뒤에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을 이용하여 같은 실패와 시간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옛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다.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한다. 마음에는 예의란 것이 있다. 그것은 애정과 같은 것이어서 그같이 순수한 예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몸가짐은 각자가 자기의 모습을 비치는 거울이다. 무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허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두려워하라. 기도는 인간의 마음에 희망을 북돋워준다. 불의를 발견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불의는 남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다. 사람이 발견하고자 애써야 할 것은 이러한 진리이다. 비겁한 사람은 안전한 때에만 나선다. 비겁하게 살지 말라.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일을 하라. 그것을 실행할 만한 힘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법이다. 자신에게 그 같은 힘이 있을까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사람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날 때는 누군가와 마주하여 말하고 듣고 웃을 때다. 사람의 욕망은 내버려두면 한이 없다. 끝없는 욕망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자기 욕망의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목표를 분명히 가진 것이 된다. 사랑이 없는 삶,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생활을 하지 마라. 사랑이여, 너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꽃이며 휴식 없는 행복이다. 선의의 말이 좋은 장소를 점령한다면 겸허한 말은 보다 좋은 곳을 점령한다. 성격은 인격에 의한 것이며 재능에 의한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어느 하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오도 범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최후의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평생토록 몸에 익어 자라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남은 생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1위는 모래 성을 완성한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왜 1위가 모래 성을 완성한 어린아이였을까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고 그것에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인생이 막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잘하는 것을 좋아하며 지내야 합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 삶의 주인공은 당연히 당신입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말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멀어지고 남남처럼 지낸다는 부부도 있습니다. 또 성향의 차이, 성격의 차이로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 부부도 있지요. 부부라면 작은 허물도 쉽게 덮을 수 있고 남보다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서운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살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라는 것이 잘 형성되기도 어렵고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요. 특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챙기지 않고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사라지고 나서는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막장으로 치닫기 전에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법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50대 남편은 마누라가 공국을 끓이는 냄새에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고 나가려고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편은 마누라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가면 어쩌나 걱정하고 70대 남편은 마누라가 황혼이혼 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편은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짜러 갔나 하고 걱정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인데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애정이 아니라 연민이나 정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니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 서로가 필요해서 살며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서로가 고마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우스갯소리의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정보다는 측은지심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사랑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측은지심과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지그시들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테지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태도나 성격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반응 중에서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이혼해라 말하면서 쉽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혼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롭고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은퇴부부의 100세 인생, 남편이 귀찮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왜 아내에게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분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분, 세 번째로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는 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아내들이 반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은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서로의 부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은퇴를 하면 남편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데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밥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하루 종일 유튜브나 TV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사실 남성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성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남편도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평생 고생한 줄 안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직접 겪어봐야 알 것 같다며 한탄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평생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결국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셋입니다. 하나는 TV, 또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회사 상사 같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와이프는 나를 딱히 반겨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아내분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나보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내세우면서 이 갈등이 지속되면 황혼이혼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배려한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따르며 아내를 식모나 유모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에 서러움을 받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어떤 분은 늙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한테 맞는 분을 봤다고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도 합니다. 쌀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 해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두 백발 노인 부부가 함께 다정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처럼 서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 먹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부부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마음에 있는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갈등은 그냥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앙금을 그대로 두면 쌓이고 또 쌓이게 되지요. 그래서 부부간의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미소를 짓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역지사지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먼저 이해해 주세요.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안한 게 배우자입니다. 옆에 있을 땐 소중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옆에 있는 반려자가 최고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나이가 아주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고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줬던 그런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인데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가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 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 검증을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비추어 실험을 해보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 대한 호감과 그 친밀감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호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었던 안나가 쓴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속기해주는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 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소상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트맨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호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대화 방식인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의 폭탄처럼 전장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결혼은 파국으로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이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 넷째, 담쌓기입니다.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또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고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나쁜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둘이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 도와줬고요. 그런데 말년의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 하고 시골 생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와 돌봐야 할 아이들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키워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 갈등이 참 많았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뜻을 반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 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쩌다 한번 크게 이벤트를 해서 호감을 사고 존중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주 표현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랑이나 관심, 호감 같은 것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자는 사람한테 손이나 발을 20초만 주물러 줘보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요.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때 포옹을 해주세요. 앉자마자 바로 벗어나지 마시고 서로의 심장과 체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녁을 먹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땐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10초이자 더 붙여서 30초 동안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닭살 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표현하게 되면 긍정성이 누적이 되고 쌓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비난하고 방어하거나 경멸하고 담쌓기 하면서 살지 마세요. 이제는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꿈을 공유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서로 믿고 지지해주면 온갖 풍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부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지요.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내가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라고 합니다. 녹록치 않은 결혼 생활 속에서 뜨거웠던 사랑은 희미한 흔적으로 남지만 부부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반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대화와 소통이 필수입니다. 오늘 부부간의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차 한 잔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후의 배우자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